제가 어디서 살짝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직업이 대통령이라고 해요. 왜 대통령, 한국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다 이렇게 끝이 안 좋냐? 이런 것처럼 나중에 후회도 우리 마음속에 좋은 분이야 이렇게 남을 좀 훌륭한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인 바람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. 이제 책에서 쓸 때는 내각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. 복잡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대통령제가 정치를 그냥 TV 리얼리티 쇼 같은 걸로 만들어버려요.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 정치인들을 다 연예인으로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뭐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냥 대중들이 연예인에게 열광하듯이 또는 그 연예인을 싫어하듯이 거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를 대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민주당이 내거는 정강 정책이 뭔지 또는 국민의힘이 내거는 그런 정책이 뭔지 또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 해온 일들이 무언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없지 않아요.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. 한국의 유권자들이.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.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진적인 정치 문화에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통령제가 참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거 문제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. 그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동감합니다. 근데 그거는 대통령제 자체의 어떤 폐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적인 그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대통령제를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게 없애야 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논의를 해봐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 깊은 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이런 폐해라는 게 결국은 양당제의 그 폐해에서 나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. 당장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게 했던 후보였어요.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, 지금까지 그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이른바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내세운 게 대개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죠. 근데 이재명 후보의 면면을, 그 주장의 면면을 놓고 보면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, 평등이랄지, 어떤 사회적 관계랄지,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양당제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그것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후보라 하더라도.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중도층으로의 표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또는 깊이 있게 연구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숨기게 된다는 것이죠. 뒤로 숨기고 오히려 아주 편하게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있다든지 모든 걸 결국은 성장으로 해결하겠다. 뭐 집 공급만 하더라도 대폭적인 공급을 통해서 시장 질서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속편한, 난 전 그런 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재명이라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막판에 내놓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제 자체의 어떤 폐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있는 양당제의 폐해.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당제로 가고 다당제가 일정한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 공약을 원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만큼의 의석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
뭐 대통령제가 됐던 뭐 내각제가 되었던 간에 연합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, 시민적인 관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. 뭐 그런 생각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예,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, 자, 제가 정리를 다시 좀 하자면은, 야, 전남 장성에 와서 거의 뭐 100분 토론 같은 분위기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의 부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이용한 부분들도 있고, 또 이제 2030의 여성의 목소리가 실종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, 사실상. 그래서 이제 저는 다희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좀 어떻게 보셨나요, 우리? 아니 꼭 폐지를 해야 되나요? 아니 여성가족부가 왜? 꼭 필요한 거 아닌가? 그 폐지하면 뭘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? 아니 뭐만 하면 페미니스트라 그러고 뭐 안 하면 생각이 없나 이러고 아니 그 폐지하면 어디다 쓰려고 아니 다 뒤로 꽁치려고 아니 그 돈 놔뒀다고 또 도로에 아스콘 까는 거예요?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. 저는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성과 남성 사이의 대립구도를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을 텐데 선거 과정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실감은 안 가는데요. 이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? 라는 걸 되묻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의 역기능인 거죠. 뭐 사이좋게 얼마 전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 사이 나쁜 줄 알지? 몰라? 모르면 이상한 거야? 계속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몰려가는 거잖아요. 언제부터 한국 사회가 여성하고 남성이 그렇게 어떤 그 흔히 하는 말로 젠더 상의 대립이 그렇게 심각했다고? 물론 어떤 사회나 어떤 이 성별에 따른 어떤 이해관계의 어떤 대립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뭉치고 저쪽으로 뭉치고 해야 될 일인가?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라고 한다면 참 자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. 예, 이번에 보면서 참 사악하다라는 생각. 예. 선거를 어떤 뭐라고 좋은 의미에서 스포츠처럼 말이죠. 어떤 선의의 경쟁의 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건강한 의미에서 새롭게 좀 이렇게 돌아보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지 않고 길을 쓰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고 동시에 대안도 없는 어떤 적대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저는 이번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서 그 점이 대단히 염려스럽더라고요.